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하입니다. 자, 9월 8일 일요 예상입니다. 자, 제가 토일자에서 이제 너무 좀 시간을 질질질 끌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다가 지금 토일자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자 아직 조금 시간이 오늘 10개 경주고 또 2개 경주는 또 그냥 건너뛰어야 되니까 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경마 12년 하셨다고. 12년이면 언제예요? 오늘 19년이니까 2009년, 2007년도? 예. 예. 좀 늦게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어떤 구력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뚝섬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지금하고 조금 비교를 좀 해볼까 싶어서 그래요. 이 뚝섬 시대라고 지금 과천인데 참 옛날이죠. 근데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게 보신 나중에 방송 보신 분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작년 겨울인가요? 지점에 나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다 짜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면 뭐 하냐 이거야. 마사에서 짜고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야이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야이조나 이제 뭐 가쿠시 뭐 이런 건데, 이 뚝섬 시대 때는 말이 한 900두 정도 됐어요. 900두 정도 됐는데 이 1년에 한 번 말이 수입이 될까 말까. 들어오면 보통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0마리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200마리 들어온, 한참 많이 들어온 목 막 그래요. 뭐 많이 들어올 때가.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말이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다 고장이 나야 돼요. 뛰다 보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장이 나면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이 얘기 또 어떤 분이 또 어저께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직도 저렇게 경마를 몇십 년 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쿠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상을 입어서 3개월이 걸리면 이 3개월 동안 얘가 출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괜찮으면 말이 없으니까 출전을 해요. 조교를 못하고 출전해요. 말이 이렇게 아프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가. 꼴찌와. 또 그 다음 달에 또 나가. 또 꼴찌와. 3달 나가. 이게 좀 가벼운 부상이면 한 3번 정도 그냥 속보 한 바퀴씩 타고 가서 이제 뛰는 거야. 출전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전에 한번 1등을 왔어. 1등으로 왔는데 3번을 꼴찌와. 그럼 이게 가쿠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동 가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프니까 자동 가쿠시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아프니까 조교를 못했는데 어떻게 나가서 뛰냐고. 근데 이게 중증이 되면은 6개월 동안 해야 되잖아요. 6번을 해야 돼요. 그럼 6개월 동안 꼴찌로 오니까 사람들이 이 기억에서 사라져. 이게 또 자동 가쿠시예요. 아프니까 어쩔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꼴찌를 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 아프니까 조교 살살 해가지고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출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가서 속보 한 바퀴 타고 돌아서 뛰고 살살 실전도 가서 살살 타는 거예요. 무리 안 하고. 2번, 3번, 그래서 계속 치료는 하죠. 치료해가지고 한 6개월쯤 되면, 그때는 휴양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어디 휴양소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방에서 그냥 쉬는 그런 거죠. 운동이나 놀이운동이나 시켜주고, 또 뭐 좀 괜찮다 싶으면 주로 나가서 속보 한 바퀴 타보고 그러는 거야. 조금 더 괜찮으면 구보도 한번 타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낫는 거예요. 어느 날 6개월 딱 되면은 이제 잘 먹여가지고. 근데 그동안 이게 기수가 숨기려고 해서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못 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딱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동 가쿠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게 딱 어떻게 추석 전주에 맞아, 아다리가. 그래가지고 고배당이 터져. 그래서 대목 밑에 터진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뭐 한구라를 그러니까 대목 밑에 꼭 추석 때는 아니지만 설날 같은데 한구라 하려고 거기다 맞추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맞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추석이 여기 지금 이번 주처럼 여기 있으면 7일, 8일에 갖다 쏠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이유 때문에 터지는 거지 추석 됐다고 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가쿠시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언제 날 줄 아냐고요. 그걸 정확하게 가서 못 맞춰. 9월 7일 날 나가서 쏴야지.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8월 그 전주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대목 밑에 터진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물론 그때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다 맞출 수 없다는 얘기야. 그 전주도 될 수 있고 그 전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멀지는 않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상이 나으니까 가서 좀 입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아닌 경우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예, 예를 하나 들을까요? 그냥 멀쩡한 말을 갖다가 가꾸시켜서 하죠. 예, 그냥 가꾸시라는 것보다 말의 능력을 이제 입상을 안 하는 거지. 안 하다가 어느 때 돼가지고 이제 막말로 해서 쏠려 그러면은 쏠려고 딱 봤더니 축이 없어. 축이 없어가지고 아유 한 번 더 아껴 땡겨. 그리고 또 한 번 더 딱 그랬는데 그 편성이 너무 약한 거야. 나무 밑으로 혼자 돌아가지고 1등 와요. 그런 경우 봤어요 제가. 그냥 혼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러죠. 우리 표현으로 보면 대롱대롱 매려서 끌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세된 경우가 맞추지도 못하고 뽀록대로 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엔 그랬으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냥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이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엊그저께까지 잘 뛰었어. 예를 들자면 어저께 토요일째 주는 러닝복스 같은 거 한번 보자고요. 예, 괜찮아요. 나쁘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전에 2번보다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안 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안 간 게 아니에요.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말이 그렇기 때문에. 또 물론 상대가 강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걔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힘이 차가지고 또 어떤 때 또 툭 들어오면 또 저 새끼 쐈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튼 대목 밑에 터진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일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토요일자에서도 거센질주라든가 태풍 아이즈라든가 이런 말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공 있는 말들이에요. 채공 있는 말들. 근데 이 채공이 아무리 있으면 어떠냐 이 얘기죠. 자, 이 8번 하이비트입니다. 직전에 제가 한번 더 좀 남들 조금 덜 볼 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역시 조금 덜 살아났죠. 1번 게이트에서 어떻게 뛰어요? 허우적 이렇게 뛰어요. 근데 지난번보다 좀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자체가 너무 약해요. 드래곤볼트 컨디션 아니지. 근데 얘가 천행을 가. 그러니까 이런 거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하이비트가 좋아진 컨디션이면 입상을 하지 않겠느냐. 캠프 바다가 선행 갈 거고요. 논스톱 행진은 이번에 혁이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다고 봐야겠죠. 과천해별 선행 못 가고 상대 약하고 백상도 이번에도 선행을 못 가죠. 자,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 이경주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제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이건 제가 사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 11번 와일드 킹덤입니다. 인기 1위권이 확실시 되는데 이걸 축으로 해서 후차기 문제죠. 이제 라이언 너제, 더비스트, 롱라인 안쪽에 당첨 바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당첨 바람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겁니다. 근데 그야말로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하자면 심리도 못 갈 겁니다. 못 가서 덜미를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요 3코너 돌기 전에 덜미를 잡힐 거예요. 만약에 4코너까지 혼자 쉽게 오면은 얘 무시 못 하죠. 근데 이 와일드 킹덤이나 이런 마필들이
주폭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당찬 바람은 주폭이 좀 짧죠. 네, 그래서 금방 덮치거나 압박을 당할 거예요. 여기서 압박을 당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나스 못 버텨내죠. 네, 못 버텨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1번이 뭐 순발력이 느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다음에 조재료 기수가 지난번에 여기서 보면 말이 가속이 나고 있는데 그거를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제어를 못해서 바깥으로 나갔고 힘을 둘이서 여기서 이만큼을 쓰는 상황에서 라스에 또 못 올라왔어요. 그게 제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어를 잘했었어야죠. 그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여기서 그게 말의 힘이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토요일 때서 말씀드리면 심리예요, 심리. 요런 거 부분은 좀 다르지만은 그 맥락은 틀립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그 가속이 앞에 두 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곽에서 내가 점화필드를 어떻게 피해갈 거냐, 가속을 좀 더 붙일 거냐, 가속을 좀 줄여줄 거냐, 그런 게 바로 실수거든요. 차라리 거기서 조금 더 제어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좀 편하게 뛰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말하고 싸우잖아요. 바깥으로. 그래서 라스트에서 보면은 이제 더 못 올라와. 힘은 있으니까 꾸역꾸역. 근데 그런 것들만 제어를 해주면은 여기서는 뭐 월등하죠. 그 다음에 하나 좀 이상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 라이언 여제입니다. 이마필도 그 지난번 뛸 때 그 데뷔전 뛸 때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조교 때 보면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뛰어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실전을 보자고 안말인데 체형이 조금 자세는 아직 낮습니다만은 후가 잘 생겼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뛰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요. 더비스트가 여기서 선행 가려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 롱라인은 더비스트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마필은 이거는 뭐 가늠이 안 되더라고. 지난번 뛴 거 봐도 이게 저게 잘 뛴 거야 못 뛴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롱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래 맞으니까 안 뛰고 안 맞으니까 잘 뛰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와일드 킹덤은 추gun이 있기 때문에 폭만 좁히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주는. 자, 세 번째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어렵죠? 대천 히어로. 자, 7번 너브레이스입니다. 요 마필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다른 마필들은 뭐 말할 게 없어요. 이 러브레이스인데 지금 한 체중이 30kg 불어있죠. 470kg대에서 입상을 했는데 지금 500kg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체중이 부른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떤 그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면 어떻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요전에 누구죠? 외국 기수가 탔는데 빅투알 고전에도 이제 이 두 기수들이 탄 걸 보면 전부 다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어요. 외곽에 선행은 아니더라도 선이 외곽에서 잘 탔어요. 모래도 안 맞추고 잘 탔는데 가만히 뛰는 걸 보세요. 전 구간을 같은 속도로 뛰어요. 물론 낮에도 조금 무너지긴 했죠. 근데 어떤 임팩트가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힘을 안 뺐는데 라스트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채공 때문에 그래요. 약간 옆에서 뛸 때 보면은 여러분들 선행 외곽에서 뛸 때 보면 약간 앞발이 높이 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입니다. 체중이 불어서 얘가 좀 느려졌나? 걸음이 470km 되면 아무래도 경량급이면 빠르겠죠. 근데 500km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게 가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체중 체크나 그래서 또 체중이 좀 빠져가지고 어떤 주행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보이는지 일단은 이 경주에서는 뭐 그래도 인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500kg가 또 체중이 불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게 이제 몸에 이제 적응을 하면 뛰기 시작할 테니까 좀 일단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점? 좀 단점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자, 3경주였습니다.
자, 사경주 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1700m입니다. 뭐 저는 여기서 정말 1700m 이 마필들이 다 뛰어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7번 윈드스카이 같은 경우도 직전 컨디션에서 뭐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그만큼이에요. 다 거기서 딱 거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컨디션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골드레벨, 뭐 천지혜가요? 예. 전에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정원 기술을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이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진 않은 뭐 문세영 기수, 박태종 기수, 뭐 김영건 기수, 그런 레벨에 속하지 않은 기수죠. 예.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소위 이제 상위 클래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정원 기수는 눈에 띄진 않죠, 여러분들. 보시면. 근데 조심하십시오. 이 기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교도 할 줄 알고 실전도 야무지게 타내더라고요. 전에 한번 제 이 하정원 기수 제가 뭐 흉을 본 건 아닌데 뭐라 그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이 기수가 아마 지금 봐도 그래요. 겉보기에도 상당히 작아 보여요. 기수 체격이. 근데 어떤 누가 그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뭐 체중이 40kg도 안 나간대요. 본인 체중이. 아주 작아 보여요. 근데 보니까 아주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50kg하고 40kg하고 몰아대는 파워가 다르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주 단단히 혼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 기수 이 기수 말 타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정말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럴까요? 예, 그동안에 못 봐 아주 작은 체구의 그런, 예전에 임대규 기수보다 낫다 그러면 좀 임대규 기수가 싫어하려나요? 아무튼 그래요. 아주 조교도 잘하더라고요. 조교를 잘한다는 얘기는 그 말의 특성을 잘 살려낸다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였었고요. 자, 5경주 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빅토리 킹이 있고, 이제 리빙스턴이 문제죠. 이 대천에 있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리빙스턴도 마찬가지고. 참, 저도 좀 이런 마필이 뭐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은 그래도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 그 대천 에이스도 보면 460, 70km 나가죠. 리빙스턴도 한 480km 나가요. 그래서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리죠. 470에서 80km 그 사이에 있는 마필들 보면 체형이 상당히 좋아요. 이 대천 에이스도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예요. 체형 상당히 좋은데 뭐 있어요? 얘네들이 왜 결정타가 없어요? 리빙스턴도 보면 라스트에 서요. 체공이에요, 체공. 체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천 에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만 무리하면 라스트가 안 나오는 마필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 매니스크멘트 선행인데, 중요한 거는 이 경주에서 리빙스턴이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예요. 와와 여장부가 빨라요. 근데 와와 여장부가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가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니스마트가 있어요. 선행 가려고 하겠죠. 결국은 빅토리 킹이 가장 유리해요. 근데 지난번에 빅토리 킹이 슬링스톤 외곽에서 멀로 기수가 모래를 한 바퀴 내내 안 맞췄고 라스트 사코나 돌 때 어떻게 해요? 머리 차이로 옥신각신 하다가 라스트에서 한 200m 남겨놓고 3마신 차이로 벌어져요. 3마신 차이 맞죠? 3마신 차이로 벌어져요. 다른 말인가 보네요. 자, 아무튼 다른 마신이 다른 말의 어떤 그 착차를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뭐 빅토리 킹을 여기서 뭐 인정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마필의 능력이 그거쯤 되지 않겠냐. 이제 그거만 갖고도 충분하죠. 근데 이제 과연 지난번에 슬링스톤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기 때문에 얘가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했죠. 근데 그 전에 거를 제가 안 들춰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 8번 나이지엔 샤인입니다. 3주 만에 했는데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컨디션은 아니다 그랬는데 컨디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마필도 고개가 높아서 많이 좋아져도 입상했을 때 딱 그만큼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리빙스턴이나 메인스마트나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말씀을 못 갈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나이지엔 샤인이 그렇다면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얘는 취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취입이 되기 때문에 뭐 리빙스턴이나 메인스마트 선행 못 가면 거의 아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6경주입니다. 1200m 팝 스트리트고요. 자, 5번 IB 스킨입니다. IB 스킨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드렸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한 번은 맞춰줘야겠다, 이제 그런 욕심인데 제가 요마필에 조금 그걸 찾아냈어요. 지난번 뛴 거 한번 복귀해 볼까요? 이제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어요. 반마신 외곽으로. 근데 뒤에서 온 마필이 뭐였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서 온 마필이 센 마필이 아니었었는데 라트의 덜미를 잡혀요. 보면 되지 뭐. 땡큐마다예요. 땡큐마다가 저 뒤에서 날라와서 이 IBS 스킨을 잡았어요. 그러면 IBS 스킨이 세다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오늘은 선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세게 봐줘야죠. 예, 지난번에는 이제 선행 외곽에서 그런 불편한, 근데 얘는 그런 흠이 아니야. 아주 뭐 조금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흠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난번까지 제가 그런 것쯤이야 극복하겠지 그랬더니 극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선행입니다.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경주에 이제 3명 기상이 있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왜 8번, 9번씩 1000m만 뛰냐? 1200 안 된다. 1200 지난번에 뛰어서 안 됐죠? 근데 지난번 그 이전에 임기현 기수가 어떻게 해요? 선행 가버려요. 얘의 단점은 뭐죠? 490km 나가는데 리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듬감이 없는 마필, 반대로 얘기하면 힘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 힘을 소진하지 않는 범위, 선행이라는 얘기죠. 따라갔을 때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리 속에서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특히 이런 선행력을 갖고 있고 성질이 칼칼한 마필들은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기수가 아무리 제어를 하려고 해도 지능이 떨어지니까 말에 힘을 못 이겨요. 힘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한번 끌면 사람이 제어를 못 해요. 그냥 걔가 힘이 떨어질 때까지 끌려 다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어쩌다가 있는 일이죠. 근데 대부분 보면 훈련에 의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데 그런 그 실전에 들어가면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어를 해주는데 말은 이미 한번 가속이 붙으면 땡기기가 좀 그러니까 제어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순간적으로 딱 여기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늦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선행이면 더 편하게 가는 거죠. 이런 마필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주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립도 선행 가려고 할 거지. IBS 스킨도 선행 가려고 하지. 세면기상도 선행 가지. 안쪽에 있는 굴참나무숲, 블랙 윈도 뭐 다 선행 가려고. 썸씽 노바도 선행. 그럼 누가 제일 유리해요? 검향이 제일 유리해요. 지난번에 1300 뛸 때 그 보니까 역시 왼발만 써요. 이건 뭐 여러분들 복귀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멀로기수가 왼쪽 채찍을 대는데도 계속 왼발로 들어가요. 대각선으로 뛰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하주영훈 기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로 기수가 조교해요. 어떻게 조교해요? 그동안엔 보면은 김정준 기수도 그랬고 어떤 훈련수도 그랬고 펜스에다 대놓고 두들겨 패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만 가라 이거요. 뭐 왼발을 쓰든 오른발을 쓰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앞으로 가요. 두들겨 패요. 그렇게 조교했어요. 근데 이번에 멀로 기수가 조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그거를 단점을 알아내고 그 단점을 고쳐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그게 완벽하게 순치가 됐느냐, 완벽하게 교정이 됐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됐고 어느 정도 됐고 100%는 아니지만 됐고 또
멀로 기수가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직진으로 뛰게, 대각선으로 뛰는 게 아니라 직진으로 뛰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모래 맞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좀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썸씽 노바디도 말 좋아졌어요. 근데 이마필은 이찬호 기수나 김동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전부 다 안으로 기댔죠. 네, 이번에도 아마 이혁 기수는 또 선행 안 갈 겁니다. 이 기수는. 근데 뭐 매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예, 6경주였었고요. 7경주입니다. 네, 6경주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홀리리 걸 뭐 이런 마필들 뭐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봐도 정석입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예상가 있다 그러면 뭐 그분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예. 자, 8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는 좀 그 외국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청담도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청담도끼가 만약에 선행을 못 갔을 때 어떻게 뛰나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건너편 주로만 가면 특히 요 3코너 부분 가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교 때 그게 심하게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런 겁니다. 컨디션이 나쁘면 얘가 자꾸 바깥으로 기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뛰기 싫으니까. 근데 컨디션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뛰거든요. 똑바로. 예, 그런 것들 차이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잘 뛰어다녔습니다. 예, 이번 주는 조금 그 임기현 기수가 이마피를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어하려고 막 그랬는데 간간히 툭툭 튀어나와요. 툭툭 튀어나왔다는 것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예, 나머지 뭐 그 외국말들은 뭐 제가 뭐 눈을 씻고 봐도 뭐 전혀 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사에서 보여준 실전 뛰는 거 그거 봐도 뭐 예, 무슨 주로? 인조주로? 또 뭐 어떤 말은 뭐 1100m를 직진만 해서 직선만 뛰어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가늠합니까? 예, 그냥 여러분들 제가 토요일 때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말의 수준과 외국말의 수준을 좀 그냥 이렇게 관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이제 뭐 거기 뭐 한국말도 있기 때문에 뭐 잠깐씩 거론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뭐 참고사항이지 제가 배팅까지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9경주 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하나 봤네요. 이 10번 플로리다 파워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 김영근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제가 요거 위험합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 당시에 그 이유를 제가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얘의 채공이었었어요. 걸음이 상당히 안 말치고 예, 안 말치고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김영근 기수가 분명히 몰고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간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던 기억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선행을 가요. 선행을 가는데 말이 힘을 하나도 안 돼. 물론 주폭은 느려요. 느리긴 한데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뛰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또 나오잖아요. 이런 마필들은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을 가든 뒤에서 힘을 안 빼주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선행이죠. 선행을 갔기 때문에 편하게 뛰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하나 모래 적응을 하고 무리 속에서 뛰는 거를 배워간다면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등한 능력으로 변할 수 있는데 선행만 고집하면 안 되죠. 언젠간 나보다 빠른 마필을 만날 텐데 자꾸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선행 못 가요. 못 가요. 너무 빠른 레이스예요. 가려면 가죠. 어떻게 가요? 축기살기로 몰아서 가야죠. 선행 가니까 잘 뛰었어.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오늘 한번 지더라도 다음번을 위해서 이마필의 장래를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간 지난번에 선행 나섰을 때 그 주행 자세나 라스트에서 좀 주폭을 보니까 저거 참 꽤나 이렇게 어떤 적응을 하면 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액티몬인데요. 뭐 다른 마필 블루마스터, 환상스타, 하와보스는 굿 컨디션이고요. 뭐 액티몬 뭐 인기만데 그렇게 했는데 액티몬이 요거 너무 과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조금 그 이찬호 기수가 2차 올 때 제가
처음으로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그 당시에도 뭐 그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장점이 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거예요.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점점 그 실전을 치르면서 또 거리가 오늘 늘었기 때문에 저런 단점이 늘어난 거리가 좋을 게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에 뛰는 거 보고 요마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나무 하와이 보스가 갑자기 좀 주로를 반대로 돌았고요. 블루마스터도 약간 컨디션이 아니고 한상스타는 그 뭐죠? 약간 거북기라고 그러면 안 되지. 거북기는 아닌데 좀 이렇게 말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요. 주행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또 이 1번 본능대로가 나오는데 저는 뭐 이마필은 안 버립니다. 안 버리고요. 일단 오늘 이 경주 축은 8번 동방지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컨디션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디션 아닌데도 뛰더라고요. 오늘 문제는 1400m예요.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죠? 취임력이에요. 힘과 취임력, 유연성도 다 있어요. 근데 순발력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박오른 기수는 1400m이기 때문에 몰고 갈 거라고. 몰고 가면 이마필이 여태까지 1400m 이렇게 단거리에서 조금만 덜 나왔어요. 1700의 장거리에서 뛴 걸음보다는 나한테도 걸음이 덜 나왔어요. 근데 초반에 무리를 하거나 또 주로가 상당히 토요일날 비가 많이 와서 빨라져 버린다면은 얘도 좀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허시버 대보인데 이 허시대보가 지금 계속해서 발주가 안 되죠. 두 번 다 불안불안하게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들 아주 웃긴 게 딱 하나 보자고요. 지난번에 대한일품에 대한일품을 기준으로 삼으면 허시대보는 여기서 되면 안 돼요. 대한일품이 기준이었을 때. 근데 허시대보의 어떤 잠재력은 분명히 더 있다라고 저도 봅니다. 단지 하나 지금 두 번 다 발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발주 연습하고 이제 그러는 마필인데 두 번 다 문세영 기수가 외곽으로 감아 나와가지고 뚫고 나와가지고 선두 외곽이 갔는데 라스트에서 대한일품 걸음하고 같이 맞짱 까면 어떻게 해요? 막 하다가 반마신? 몇 마신 이겼어요? 목차야 목차. 마신 차이도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그라이, 스마트구나, 크레이지 이런 마필들한테 무빙해서 월등하게 이겼다 그러면 뭐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죠. 마이 시스터 니나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선행 안 가니까 어때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뭐 DK 마린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올드 코리아도 지금 컨디션은 아니고 리틀보이 플레이시가 아마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선행을 가면 등치가 있기 때문에 버텨내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간 이 경주는 어디든 제가 잘 찾아서 본능대로를 다시 한번 끼워 놓을 텐데 넣을 겁니다. 근데 이 본능대로를 끼워 넣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타이밍을 못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김기배 기수님께서 막 두들겨 팼어요. 그냥 며칠을 막 두들겨 패니까 말이 이 오른쪽 뒤가 아프니까 때리니까 뛰긴 뛰어야 되겠고 나는 아픈데 뛰라 그러는데 막 다리가 뒤가 꼬였다라고 막 꼬여 갖고 다닌다 그랬죠. 근데 이번엔 조교 살살 해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아픈 데를 최소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아픈 데다가 갔다가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 조금 치유를 해주면은, 고쳐주면은 분명히 전 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좋아지긴 했는데 이 좋아진 것 갖고 과연 얘가 되겠느냐, 그 가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꼭 가져가야 된다. 근데 구멍수가 많을 때는 그냥 차라리 쉬는 게 낫다. 배팅이 이렇게 벌어지면, 분산이 되면 쉬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뭐 본능대로는 악이 받치지 않습니까? 약이 오르기도 하고 분명히 근데 지난번 처음에 조교를 좀 세게 하면서 말이 삐끄덕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에 김기배 기수가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거리도 괜찮고 이혁 기수의 어떤 기승술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윤승할 때 보세요. 지난번에 나갈 때 보니까 오른쪽 뒤 맞죠? 예, 오른쪽 뒤가 약간 살금살금 이렇게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7일과 8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비 온다 그러고요. 일단 물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가 끝나면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추석들 잘 보내시고요. 일단 주머니를 잘 잠그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추석 잘 되시고 평화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